이번 시간에는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발생, 다른 말로 수익의 예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결산 시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비록 대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단기의 수익 금액에 가산하고 그 대금만큼 미수 수익 자산 계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수익의 발생 또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결산 분계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1차적으로 수익을 받은 것처럼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만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서 계정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6개월분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을 받았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 그럼 차변이 현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받았죠.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고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죠. 수익.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6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금액 60만 원을 계상하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상반기에 6월 30일은 이자를 받은 거고 12월 31일 날은 하반기 거 6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날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점은 1월 1일이고 종료 시점은 12월 31일이 되죠. 결산일입니다. 자, 중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지금 이미 받았던 금액이죠. 그래서 단기분인데 수취한 금액입니다. 수취한 금액. 그래서 수취한 금액 60만 원을 이미 6월 30일 날 회계 처리를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 하반기에 받을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단기 경과분이긴 한데 아직 받지 못했다. 미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한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처리를 하여라. 그래서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죠. 차변에 미수수익이라고 자산을 만들어서 60만 원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이자수익 6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변에 있는 12월 31일 대변에 있는 이자수익 60만 원은 실제로는 받지 못했죠.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라. 이 금액은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받지 못했지만은 이미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처리를 해서 단기의 수익 금액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다른 말로 비용의 예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결산 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단기의 비용 금액에 가산하고 그 대금만큼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을 만들어서 계상을 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결산 분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세죠.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만들어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설정하고요. 차변에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지급한 것처럼 차변에 임차료 계정을 설정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6개월분 임차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 300만 원 자산의 감소가 생겼죠. 그리고 임차료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이 되겠습니다. 결산일입니다. 12월 31일 임차료 미지급액 200만 원을 계상하다. 기간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시점은 3월 1일이죠. 그리고 결산일 현재 시점이죠. 12월 31일. 그런데 중간 시점이 8월 31일입니다. 위에서 3월 1일이었죠. 처음 거래가 3월 1일인데 6개월분이라고 그랬습니다. 6개월분. 그렇다면 3, 4, 5, 6, 7, 8월까지 8월까지 3월 1일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단기 경과분이 되겠고요. 이미 지급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분은 임차료라고 지급 시점에서 비용 처리를 하였죠.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러면 9월입니다. 다음 개월수가. 그래서 9, 10, 11, 12 4개월이죠. 4개월 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 임차료는 단기 경과분입니다. 현재 결산 시점이 12월 31일이고요. 8월 31일까지는 3월 1일에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은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부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6 그러면 50만 원씩이죠. 50만 원인데 지급하지 못한 기간 4개월이고 그래서 4개월 50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200만 원 부채 증가죠.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 결산 시점에서 임차료 200만 원은 지급을 한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한 임차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처럼 차변에 임차료 200만 원을 처리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을 손익계정으로 정리를 해서 수익 비용 금액에 포함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에 대한 내용을 계정의 전기 및 마감까지 전반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6개월분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현금 자산입니다. 자산은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고 대여금의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 계정, 현재 이자 수익이 대변에 있죠. 그래서 대변에 60만 원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는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계정의 상대 계정,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60만 원을 계산하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수 수익 자산이죠? 자산은 증가가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 6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변에 기입한 이 60만 원은 실제로는 이 12월 31일 날짜에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미 경과하였고 발생이 된 이자입니다. 돈으로 받지를 못했을 뿐이지 이자 수익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을 증가를 시켜주고 이만큼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을 설정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미수 수익 계정에 전기하겠습니다. 미수 수익부터. 그럼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계정 차변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상대 계정이 미수 수익 계정의 상대 계정은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을 정기하겠습니다. 이자 수익 계정 대변입니다. 금액은 60만 원. 날짜가 12월 31일이죠.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 계정의 상대 계정은 차변 미수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산 미수 수익 분계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니까 결산일이죠. 결산일이면 마감을 해야 되겠죠. 마감이라는 거는 차변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 계정을 보게 되면은 대변에 6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는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변에는 하나도 없죠. 금액이. 그러면 이 차변에 120만 원을 기입을 해 주셔야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은 손익 계정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은 손익이라고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고 날짜는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이자 수익 계정 차변에 손익이 있으니까 이 손익을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이 손익을 밀어서 손익이 대변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이자 수익은 차변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이 120만 원이 생기게 되겠고요. 대변은 손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을 마감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빈칸이니까 사선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사선. 그리고 위에는 합계선. 그리고 밑에는 두 줄 마감선.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합계선, 밑에는 마감선. 이렇게 넣어주고 금액은
120만 원.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미수 수익 계정도 마감하겠습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기월이라고 마감을 하게 되겠죠. 날짜는 12월 31일이 되겠고요. 차기이월. 차변과 대변에 금액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60만 원 있죠? 그럼 대변에도 60만 원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 계정은 금액이 하나가 아니죠. 여기 60만 원 현금 60만 원, 미수수 60만 원.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합계선과 마감선을 그어 줘야 되는데요. 미수수익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 있으니까 바로 밑에 마감선인 이중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2월이 되면 반대편으로 항상 전기 2월을 해라. 그래서 대변에 있는 차기월 60만 원이 차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붕괴까지 했었고요. 계정이 전기도 하고 계정 마감도 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60만 원을 제대차하다. 제대채는 결산에 했던 차변의 미수 수익 6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60만 원, 결산에 했던 결산 붕괴를 반대로 역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이 차변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차변에 있는 미수 수익을 대변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일어났으니까 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계정 차변으로 옵니다. 차변 날짜는 1월 1일이고요. 상대 계정이 미수 수익이죠.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미수 수익 60만 원 있습니다. 그럼 미수 수익 계정 대변에 날짜는 1월 1일이고요. 상대 계정이 이자 수익이죠. 금액은 60만 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6월 30일 날 이자를 6개월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지나간 거 6개월을 받았다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12월 31일에도 6개월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지 못했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자는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60만 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로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변에 미수 수익 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에 보면은 받았던 60만 원과 받지 못한 60만 원. 그래서 1년분 60만 원 총액이 120만 원이 되겠죠. 1년분은 그 1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120만 원만큼을 손익 계정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손익 처리를 해서 이렇게 결산에 또 하나의 붕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변에 손익 120만 원 있죠?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산이 넘어가면 결산에 했던 미수 수익 60만 원, 이자 수익 60만 원 실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 수익을 감소시켜주고 미수 수익도 감소를 시켜서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비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사무실 임차 계약을 맺고 6개월 임차료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산입니다. 감소니까 대변이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0만 원이 되겠고요.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 그래서 차변에
300만 원 임차료 비용 발생. 임차료라는 계정이 생겼기 때문에 계정을 전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임차료 계정이죠? 임차료 계정 차변에 금액은 300만 원. 날짜는 3월 1일이 되겠고요. 임차료의 상대 계정이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임차료 미지급액 200만을 계상하다.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 금액은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발생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차료 200만 원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차료 계정입니다.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200만 원.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상대 계정이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임차료 계정 차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전기를 했고요. 미지급 비용 대변에 12월 31일입니다. 임차료 금액은 200만 원. 미지급 비용에 대한 결산 분계도 했고 12월 30일 결산이죠. 결산이면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 계정 차변에 300만 원, 200만 원 합치면 50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도 500만 원이 필요하다. 임차료는 비용이죠. 비용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익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가 손익을 민다. 그럼 손익이 차변으로 오는 거고 임차료가 대변이 되겠죠. 그것을 결산 분계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손익 500만 원, 대변은 임차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빈칸이 있으니까 사선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계선과 밑에 마감선, 이중선이죠. 기입을 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는 차기 2월로 마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12월 31일이고 차기 2월. 차대를 일치시키는 거니까 대변이 200만 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차변도 200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대를 일치시켜라. 그리고 금액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바로 밑에 이중선, 마감선, 이중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기 2월이 되면 언제나 반대편으로 전기 2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12월 31일 차기월 200만 원이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전기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임차료 미지급액 200만 원을 제대차다. 제대채는 결산에 했던 결산 분계를 반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이 차변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있는 임차료가 대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분계를 했습니다. 자, 정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죠. 그럼 미지급 비용 계정 차변이니까 차변에 200만 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날짜 1월 1일이죠. 상대 계정은 임차료. 임차료도 있죠. 그럼 임차료 계정 대변 금액은 200만 원. 날짜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회계 처리와 계정 정기, 마감까지 전반적으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